안녕하세요. 텍세미나 핵심 알기 좋은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보안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보안 위협에 대한 오탐, 과탐 정보들입니다. 이것들을 처리하자니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항상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해저 시큐리티에서는 보안 인텔리전스 리딩 기업인 레코드 퓨처의 윤광택 본부장과 보안 인텔리전스와 AI가 어떻게 오탐, 과탐으로 고민하는 보안 담당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안 인텔리전스를 들으면 주기적으로 보안 위협 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각하는데, 레코드 퓨처는 기존의 보안 장비들과 능동적으로 연계하여 보안 대응의 우선순위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해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고객사에 갔었을 때 최근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EDR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EDR이 오탐지가 너무나 많아요. 네.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려요. EDR은 원래 그런 제품입니다. 워낙 고도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를 발라주면 좋겠지만 힘들다 보니 이만큼의 데이터를 떠서 분류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다. 그러다 보니 리소스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지능형 공격을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만큼의 의심스러운 걸 주는 건데, 레코드 퓨처의 이런 데이터 피드라고 하는 인텔리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는 근거 자료를 갖고 있는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공격자의 IP, 이거는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C2 서버의 IP, 이거는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IP, URL, 이런 정보를 딱 주다 보니 고객은 그 중에 있는 것과 내가 돼 있는 데이터만 비교를 해보면 곧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 제일 높은 것만 딱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선별할 수 있게. 그렇죠. 어디다가 내 시간을 먼저 쓸지를. 맞습니다. 레코드 퓨처가 수집된 정보가 IP만 해도 2억 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만을 계속 선별을 해서 저희는 백엔드에서 그런 작업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중요한,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알려드려서 그 IP가 여전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라는 그 알려주는 게 가장 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뒷부분에 설명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한 것만을 알려드렸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에서 이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봤더니 이거 의심스러운 거야 라고 뭔가가 딱 트리거가 딱 됐어요. 근데 그걸만 보게 되면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의 데이터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컨텍스트가 부족하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구글에 가서 검색한다든가 네이버에 가서 검색한다든가 다음에 가서 검색해 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런 내용들 자체가 안 나오죠. 그렇죠. 또 그 내용이 유효한지 아닌지도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는 그럴 때 그게 사이버성에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그런 위험한 거구나, 얼마만에 위험한 거구나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기업에서 보안관제 쪽 담당하는 분들 그런 파트는 이런 레코드 퓨처에 이런 것들하고 되게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섹옵스라고 표현했던 부분들 자체가 예제를 제가 여기는 스플렁크의 예제예요. 스플렁크가 데이터의 로그를 다 가져다가 이제 관제를 할 때 썼던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에 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코드 퓨처에 있는 악의적인 IP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고객사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들이 수집했던 로그 중에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했던 로그와 얘가 말하는 악의적이라고 하는 그 지문 비교를 딱 해본 거예요. 봤더니 여기 보는 것처럼 7732개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수집된 것 중에 7732개의 IP가, 지금은 IP만 제가 조회했는데 IP의 내용이 그 위험한 내용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개가 아니라. 그죠?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챗GPT도 걔가 엄청 스마트해진 게, 일단은 제너럴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강학습시키는 거 아니야? 피드백 줘가지고.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CM이라든지 SOA라든지 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레코드 퓨처가 어떻게 보면 강학습처럼 정말로 우선이 높은 걸 딱 줘가지고 튜닝을 정말 그렇게 해주는 거나 비슷한 것 같네요, 보니까 개념이.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이런 플랫폼에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I라든가 GPT를 이용하게 되면 얘를 스마트하게 주는 것 같은데? 더 스마트하게 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일일이 그런 작업들을 해서 해야 될 거를 이미 엔진한테 여기서 리스크 스코어가 몇 점 이상인 것들은 자동으로 방화벽에 룰을 넣어줘. 또는 계정을 막아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해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화를 되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일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 사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CM이나 SOA 이런 자동화, 관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AI 보안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거 주면 네. AI가 더 똑똑해질 것 같은데요, 그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런 엔진들 자체는 데이터셋이 얼마만큼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냐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냐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기에 얘는 그렇게 근거가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서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얘예요. 지금 저 IP 194.180.4825라고 하는 그 IP가 제가 예전에 작업 자료를 만들 때는 저 IP가 그 당시에는 위스크 점수가 99점이었어요. 위스크 점수가 99점이라는 얘기는 가장 저희 기준의 평가 중엔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IP255번이 네. 1월 달에는 99점이었는데 여기 그런 근거가 나와져 있죠. 오케이. 여기 보게 되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얘의 의미는 지금 액티브하게 CNC 서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 IP는 CNC 서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IP가 영원히 위험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4월 달에는 그게 4월 달에는 점수가 좋아졌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1월 달에 그 IP 225번이 그 당시에는 액티브한 CNC 서버로 활용이 됐지만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CNC를 활동을 했던 기록은 있어. 하지만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아 라고 해서 얘는 지금 점수가 20점인 거죠. 근데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저 IP가 우리 플랫폼에서 뭔가 나온다는 얘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쟤는 과거에 C2 서버로 활용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공격자들은 필요할 때 C2 서버를 활성화하고 필요 없으면 닫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계속 활성화시키면 자도 비용이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들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중요한 것이냐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얘기할 때 보안 운영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이 IP가 위험한 가능성이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통계치에 의해서 위험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근거자를 하는 거죠. 지금 액티브하게 CNC야. 왜냐? 통신을 하고 있어. 24시간 이내에 통신 데이터가 있어. 14일 이전에 통신 데이터가 있어. 이러면 데이터 점수가 낮아지고 그런 거에 따라 각각의 내용들의 정확한 근거자료 보는 시간 레인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선별 작업이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그런 다양하게 이제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외산 제품입니다. 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API를 통하게 되면 요거가 똑같이 이제 연동이 가능하죠. 어쨌든 간에 기존에 뭐 이런 보안 장비는 솔루션들은 다 있으니까 기업마다 그죠? 그 어떤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훨씬 더 스마트하게 그죠? 쓸 수 조금 있겠네요. 더 인텔리전스 할 수 있고 저는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의 룰튜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도화가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의 인텔리전스를 집중할 수 있겠네.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비용 절감도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그냥 엄청나게 데이터 다 밀어넣는 게 아니라 한 것만 하는 거니까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를 떠서 주면 의심스러운 것까지 자기가 함재할 수 있긴 하지만 그 결국은 비용이라는 얘기거든요. 몇 명이 투입해서 그걸 할 때 지치기도 하고 많다 보니 중심도 잃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 처리될 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하더라도 너무 많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레코드 피처의 보안 인텔리전스 AI는 챗GPT가 문장을 요약해 주듯이 몇십 년간의 보안 위협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보안 위협의 현황과 우선순위 대응을 알기 쉽게 요약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는 저희 플랫폼에서 조회한 내용이에요. 지금 IP 있는 것 중에는 99점짜리를 제가 조회를 했는데 1, 2, 4, 7일 8, 4, 5라고 하는 건데 얘는 22년 12월 달부터 초에 확인이 돼서 맨 마지막에는 올해 있는 것처럼 10월 30일 날까지 어제까지 해서 제가 작업을 할 때 했던 거니까 이 내용이 이런 정보가 있다고 쭉 알려주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저희 플랫폼에 얘가 CNC 서버야 무슨 거야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근거 데이터를 다 제공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밑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다 달려 나오죠. 이거를 담당자가 다 보고 이 IP가 어떤 놈이다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또 시간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AI라는 기술이 접목을 했죠. 아, 요약을 해주는 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IP를 요약하게 되면 왜 AI가 이 IP는 어떤 거였고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는 있던 거였고 그런 내용이 어디를 공격했던 있는 거고 네. 근거 자료가 뭐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다 보지 않더라도 이 요약된 정보만 보게 되면 네네네. 아하 이게 어떤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그 IP가 우리 플랫폼에 뭔가 나오면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IP를 물어본 거고 여기는 이런 도메인을 물어본 거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AI가 네. 답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저렇게 AI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잘 써줄 수 있는데 문제는 저 소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믿을 만한 소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갑이지면 그쵸. 얘가 또 거짓말을- 할루시네이션처럼 그쵸, 그쵸. 할루시네이션 나오는 거지. 거짓말을 너무나 청산유수처럼 그렇죠.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레코드 피처는 저기에 트레이닝했던 그 데이터가 아, 정합성이 높은 것만을 트레이닝시켜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많은 컨텍스트 중에서는 정합성이 있는 것만을 가지고 요약을 해준다는 게 장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어제 물어본 거예요. 최근에 대한민국에 관련된 사이버권의 대상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쭈루루 정리해 주죠. GPT 네네. 기능을 써가지고 어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어디야라고 해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확인하게 되면 총 33개의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자를 이렇게 쭉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어떤 것들 때문에 북한 해커가 어디를 공격했던 사항이다. 그런 근거자료를 쭈루루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내가 물어봤던 데이터가 근거자료가 정말. 어떤가에 따라서 얘기해 준 그러니까 거구나. 지금 저 본부장님이 그 AI한테 물어본 저 왼쪽에 있는 저 질문을 챗GPT한테 하면 그냥 제너럴한 게 나오는 거죠. 그냥 네, 그죠? 네.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근거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해서 데이터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 근거가 왜인 건지 네네네. 에비던스를 같이 저렇게 오케이.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이렇게 AI 같은 그런 최신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레코드 퓨처가 어떻게 보안 인텔리전스 분야의 리딩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그 DNA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유출의 현황과 대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레코드 퓨처 이름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네. 보통 뭐 이렇게 뭐 스레드, 시큐리티 뭐 이런 얘기는 없고 레코드 퓨처로 되어 있는데 약간 자 만든 분이 어떤 분이 왜 이걸 만드신 겁니까? 언제? 창립은 사실은 2007년에 2007년? 네, 오래됐네. 상당히 오래된 일이 되는 거죠. 이름에서 왔던 것처럼 레코드가 뭔가를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 한국말 하면 저는 기록된 미래의 윤광택입니다라고 소연듣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과거에 기록된 부분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창립자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뭐 데이터 관련된 뭐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문으로 전공한 사람이 만들었던 부분이 되는 거라서 네네.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똑같이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사이버상의 이슈도 있고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있다 보니 지금은 그 부분들이 사이버 스레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좀 더 포커스해서 전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트윈은 그냥 겉에 보이는 3D 모델링 쪽이 아니라 그래픽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데이터적인 데이터를 보고서 그걸 똑같은 것을 이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관점에서 그걸 미래를 예측하고 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보니까 보안 쪽에 유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안 쪽으로 집중하신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만 갖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를 어마어마한 데이터 갖고 있는 것 중에 고객이 알고 싶은 게 이건데 나 계정 유출된 거 있어? 물어보면 그거 알려주고 어디 우리 동일한 은행에 대한 공격자가 누구였어? 하면 알려주고 한국에 관련된 게 뭐가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알려주고 이런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소스, 언어, 15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동화. 이거를 사람도 잘할 수 있거든요. 사람도 분명히 리서치를 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자동화, 누군가의 사람의 의존성을 주는 게 아니라 플랫폼상에서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수집을 해서 고객한테 데이터를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부분입니다. 아까 다양한 보안 장비들하고 연동을 시켜주고 또 자동화로 그런 것도. 왜냐하면 아까 지금 PD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베지를 주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네네. 그 우리가 수집돼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2억 개의 데이터 중에 IP 2억 개 중에 반정되는 근거 자료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근거 자료를 계속 유지 보수해 주는 게 사실은 저희의 노력인 거죠. 유지 보수가 되는 거죠. 그 IP가 지금도 1년 전에 썼던 C2 서버가 지금도 여전히 C2 서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게 아마존에 있거나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거라면 지금의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해 주는 게 사실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